스포츠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격투기란 스포츠가 규칙이 없으면 단순 싸움이 되는 것처럼 규칙은 스포츠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규칙은 행동에 제약을 걸어 기술들을 파생시켜 재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물론 과도한 규칙은 재미를 반감시키겠지만 합당한 규칙은 스포츠의 재미를 더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농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발로 공을 건들면 안 되고 트래블링이 있어 드리블 스킬이 생겼으며 3점 슛이라는 규칙이 골 밑에 있는 수비를 밖으로 끄집어냈다. 또 각종 파울들은 공격자를 보호해 공격적인 플레이를 유도하고 바이올레이션을 통해 공격자에게 어느 정도 제한을 주어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듯 규칙은 스포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규칙에 민감해하기도 한다. 농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규칙을 꼽자면 대부분 트래블링을 말할 것이다. 라인아웃 같은 경우는 발과 라인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 오심인지 정심인지 판단하기 쉽지만 파울 같은 경우는 심판의 생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심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근데 이 트래블링은 명확한 기준과 애매한 기준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판정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듯 말 듯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농구 커뮤니티의 규칙 관련 질문의 대부분은 트래블링이고 게더스텝이란 것이 트래블링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트래블링이란 무엇인지 도대체 게더스텝이란 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트래블링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축발과 스텝의 수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인 축발에 대해 알아보자. 축발이란 공을 소유한 상태의 첫 번째 스텝을 의미한다. 공을 소유한 것이란 무엇일까? 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을 의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공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이 떨어지지 않게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받치는 경우 혹은 옆구리에 끼거나 하는 상황들이 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공을 소유하지 않는 상황은 당연히 공이 없을 때도 포함되지만 공을 드리블하는 것 동안 소유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시 넘어와서 축발이란 공을 소유한 다음에 첫 번째 스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을 프리푸시라고 한다. 만약 공을 잡을 때 공을 잡고 발을 연속으로 내디디면 첫 번째 스텝이 축발이 되고 두 번째 스텝은 프리푸시 된다. 만약 이 첫 번째 스텝이 양발이면 아무 발이나 축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축발이 어떻게 되어야 트래블링일까? 바로 축발이 끌리는 경우, 축발이 떨어졌다 슛과 패스를 하지 않고 다시 붙은 경우이다. 축발이 끌리는 경우는 따질 것 없이 바로 트래블링이고 축발이 떨어졌다 슛과 패스를 하지 않고 다시 붙은 경우를 얘기해보자. 먼저 드리블을 시작할 때 축발이 먼저 떨어지면 트래블링이라고 한다. 이건 예외적인 규칙이 아니고 사실 위의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트리플 스렛 자세에서 돌파하다 트래블링이 나오는 경우이다. 해당 동작이 트래블링인 이유는 축발이 떨어지고 슛과 패스가 아닌 드리블을 하고 축발이 다시 땅에 닿았기 때문에 트래블링이다. 그렇다면 왜 축발이 먼저 떨어지지 않으면 트래블링이 아니게 되는 것일까? 축발이 떨어지기 전 공이 손에서 떠났다는 것은 드리블 중인 상태, 즉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축발이란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생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즉 축발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트래블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드리블 시점이 심판의 재량에 달렸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 중 하나이다. 다른 경우이다. 피벗을 하다 축발을 떼면서 슛을 했을 경우인데 논란이 많은 동작 중 하나이기도 하다. 축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트래블링이라는 사람도 있고 두 발을 동시에 떨어뜨려야 트래블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두 발이 동시에 떨어짐과 상관없이 이는 트래블링이 아니다. 왜냐하면 축발이 떨어지고 슛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축발이 떨어지고 패스를 해도 이건 트래블링이 아니다. 하킴 올라주원의 드림쉐이크는 이 룰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지금은 은퇴한 코비의 스텝스루 또한 마찬가지이다. 축발이 떨어지고 슛과 패스를 한다면 땅에 닿아도 트래블링이 아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트래블링은 발이 땅에 닿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기준 스텝의 수로 넘어가보자. 규칙에서는 공을 소유하고 3스텝 이상 가면 트래블링이라고 한다. 이 말 그대로 공을 잡고 3걸음 이상 가거나 축발을 바꾸게 되면 트래블링이 된다. 간단해 보이지만 바로 다음 내용들과 합쳐질 시 트래블링은 매우 복잡하게 느껴진다. 트래블링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 포인트는 공을 소유하고 스텝을 센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드리블 중에는 스텝을 전혀 세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장면은 드리블 후 세 걸음을 걸은 것 같지만 공을 소유한 시점 이후로 스텝을 파악한다면 두 개의 스텝인 것을 알 수 있다. 공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스텝을 세지 않으므로 이런 극단적인 잔스텝을 밟아도 스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트래블링이 아니게 된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의 스텝은 한 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양발 착지는 두 개의 스텝이 아닌 하나의 스텝으로 간주한다. 양발 착지의 기준은 한 리듬에 양발을 동시에 내려놓는 것이다. 정확히 동시에 양발이 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리듬 안에만 착지한다면 양발 착지로 간주하기도 한다. 만약 볼의 소유 이후 첫 스텝으로 양발 착지를 했다면 양발 착지로 하나의 스텝을 소모하였고 스텝이 하나 남았으므로 두 발 중 한 발로 피벗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볼의 소유 후 하나의 스텝을 한 발로 사용했으면 나머지 스텝에 두 발 착지는 불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볼의 소유 이후 하나의 스텝을 소모하고 남은 하나의 스텝으로 두 발 착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더 이상 남은 스텝이 없기 때문에 두 발 모두 피벗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어느 발이든 떨어졌다 땅에 다시 닿는 순간 스텝의 수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트래블링이 되는 것이다. 스텝을 기준으로 트래블링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 소유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공의 소유 전에는 스텝을 세지 않기 때문이다. 공의 소유는 두 손으로 잡는 것뿐만 아니라 볼의 컨트롤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동작도 포함된다. 그 타이밍을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게더 스텝이라는 룰이 피바에서도 인정되어 볼의 소유에 관한 판단이 쉬워졌다. 게더 스텝이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땅에 닿아 있는 발을 스텝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이 스텝을 제로로 치기 때문에 제로 스텝이라고도 한다. 중요한 것은 공을 잡았을 때 이미 닿아 있는 발을 게더 스텝 취급한다는 것이지 잡고 난 다음 딛는 발은 게더 스텝이 아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커리의 이 스텝백이 트래블링이 된 이유는 명백히 공을 잡고 난 다음 발을 디뎠기 때문이다. 다시 룰이 개정되기 전 피바 룰에서는 공을 소유했을 시 땅에 닿아 있는 발을 하나의 스텝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정확한 공중에서의 캐치가 요구되었거나 캐치 후 하나의 스텝만 사용했었다. NBA에서는 이 게더 스텝이 이미 적용되었었기 때문에 룰이 개정되기 전 NBA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플레이가 올림픽 경기에서는 트래블링 콜이 나왔었다. 하지만 룰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피바 규칙 안에서도 상당히 자유로운 스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게더 스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 패스 받을 때의 스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게더 스텝이 적용되기 전에는 캐치앤슛을 할 때 공을 잡고 한 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혹은 공중에서 캐치를 해야 두 발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게더 스텝을 적용한다면 방향 전환에 있어 자유로운 캐치앤샷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캐치앤골을 할 때도 강력해진다. 첫 발을 진행 방향으로 밟으면서 게더 스텝을 하고 그 다음 두 발로 가속하여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마지막 발을 반대로 두어 크로스 동작을 할 수도 있다. 혹은 게더 스텝을 밟고 두 발 착지를 하여 순간적으로 좁힌 다음에 아무 발을 축발로 사용할 수도 있다. 게더 스텝은 드리블 중 캐치에서 더 응용될 수 있다. 첫 번째로 합 스텝이다. 투 스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스텝의 대부분은 만약 게더 스텝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트래블링일 가능성이 높다. 앞에 말했듯이 첫 스텝을 양발 착지하면 스텝이 남기 때문에 피벗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스텝으로 양발 착지를 하면 발을 뗐다 딛는 순간 트래블링이라고 했다. 게더가 적용되지 않으면 대부분이 합 스텝을 쓸 때 첫 발이 스텝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양발 착지 후 원투 스텝을 밟거나 피벗을 하면 트래블링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 생활체육에서 심판들은 합 스텝 사용 시 원투 스텝을 밟거나 피벗을 하면 트래블링을 불기도 했었다. 하지만 첫 발이 게더 스텝이 적용되었으므로 원투 스텝이든 양발 착지 이후 피벗을 해도 트래블링이 아니게 된다. 레이업 상황에서 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키핑 동작도 게더 스텝을 활용한 동작 중 하나이다. 두 번째로 스핀 무브이다. 스핀 무브 또한 첫 스텝에 공을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게더 스텝이 적용되기 전에는 회전하고 바로 한 스텝에 올라갔어야 했었다. 하지만 게더 스텝이 적용되면 회전 후 두 개의 스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스핀 무브 동작이 가능해진다. 스텝백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첫 발이 게더 스텝이 적용되기 때문에 뒤에 원투 동작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방금 나열한 게더 스텝의 활용과 르브론 제임스나 제임스 하든의 게더 스텝과는
차이가 느껴진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다음 영상 하편을 통해 알아보자. 끝.